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숙입니다. 올해 65. 남편을 10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 소영과는 그저 그런 사이입니다. 손자 하나 있지만 1년에 두어 번 보는 게 전부예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엔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떠는 게 일상이에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에서 두부를 사려다가 깜빡 지갑을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아이고 또 깜빡했네. 나이 들면 이런 일이 잦아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누군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어요. 경숙 씨 맞죠?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 하지만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거든요. 저, 누구세요? 김철민입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철민, 내 첫사랑이었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가 더 재밌어집니다. 아, 철민 씨.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예전 그 모습이 보였어요. 우연이네요. 저도 이 동네에 이사 왔거든요. 정말요? 어디로요? 경숙 씨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에요.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서. 그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였던 거예요. 저도 남편이 10년 전에 알고 있어요. 장례식에 가려다가 못 갔어요. 죄송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눈길을 나누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철민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근처 다방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었던 이야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들. 그때 경숙 씨한테 고백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였어요. 철민의 고백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철민 씨를 좋아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50년이나 지나서야 말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 나이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설레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내일 또 만날까요? 좋아요. 대답한 후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 할아버지 조심해야 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엔 저 혼자뿐이에요. 창문을 열어보니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철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어젯밤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철민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어젯밤보다 환해 보였어요.
공원에서 만난 철민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멋지세요. 경숙 씨도 아름다워요. 예전 그대로네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철민이 김밥을 가져왔고 저는 계란말이를 했어요. 맛있어요. 경숙 씨 요리는 여전하네요. 어머, 이제 손맛도 예전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철민 씨,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 살아요. 연락도 별로 안 해요. 제 아들은 서울에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해요. 서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멀리 있고 우리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철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같이 시장에 갔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같이 해요. 철민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집안일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했어요. 철민이 양파를 썰고 저는 고기를 볶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고 손이 스쳤어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경숙 씨. 네? 철민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그 순간 철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따뜻함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사람이 있네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아들이에요. 갑자기 왔나 봐요. 철민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곧 젊은 남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아, 민호야. 이분은 박경숙 씨야. 고등학교 동창이고. 민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는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둘이 거실로 나가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기다렸어요.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철민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경숙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밤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들이 수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이번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며칠 뒤 철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숙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공원에서 만난 철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손을 계속 떨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숙 씨,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요. 뭔가요?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건설업을.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망했어요. 빚이 많아서 집도 팔고 아내도 그 스트레스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정리했지만 아직도 채권자들이 가끔 찾아와요. 그래서 아드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어머니 일로 저를 원망해요. 제가 사업만 하지 않았어도 어머니가 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철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철민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철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경숙 씨. 그런데 그때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건 아닐까요? 왜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철민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별다른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하진 않았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해서. 민수의 목소리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통화를 끝낸 후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 밤 또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들이 뭔가 조사하고 있어요. 철민 아저씨에 대해서.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때로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혹시 남편의 목소리일까요? 여보? 당신이에요. 작은 소리로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철민을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아침 일찍 어떤 남자들이 와서 철민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글쎄요. 얼굴이 심각해 보이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채권자들이 온 걸까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철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그 사람 조심하세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야? 제가 조사해 봤는데 빚이 엄청 많아요.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철민이 제 돈을 노린 걸까요? 그런데 그때 또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수가 진실은 따로 있어. 민수의 말을 다 믿지 마.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사흘째 철민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도 조용하기만 했어요. 민수는 계속 전화를 해서 철민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과거를 제대로 조사해 봤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조사했는데? 친구 중에 탐정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탐정까지 동원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민수야,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혼자 사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오후 시장에 갔더니 철민을 아는 상인이 말했습니다. 김철민 씨 며칠째 안 보이네요. 어디 갔을까요? 몰라요. 저도 연락이 안 돼서. 이상하네요. 매일 오던 분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민의 집 앞을 지나갔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담 너머로 살짝 들여다보니 우편함에 신문이 쌓여 있었어요. 며칠째 가져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또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수가 철민은 억울해하고 있어. 누군가 그를 모함하고 있어.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그래. 나야. 드디어 대답이 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왜 지금 나타났어요? 위험하니까. 경숙이 내가 위험해. 무슨 위험이요? 민수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조심해야 해. 민수가 뭘 숨겨요? 하지만 더 이상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철민의 집에 가보았어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나와서 말했어요. 어제 밤에 구급차가 왔더라고요. 구급차요? 네. 철민 씨 집에서 누군가 쓰러졌나 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철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지만 환자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직접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김철민이라는 환자가 입원해 있다고 했어요. 면회는 가족만 가능해요. 저는 친구인데요. 죄송해요. 규정이에요.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민호를 봤습니다. 철민의 아들이었어요. 민호 씨. 민호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왜 오셨어요? 걱정돼서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누군가 아버지를 폭행했어요. 뭐라고요? 집에서 누군가 아버지를 때렸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고 머리도 다쳤어요. 누가 철민을 때린 걸까요? 채권자들일까요? 범인은 잡혔어요? 아직이요. CCTV에도 안 잡혔고. 민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셨어요? 의식이 없어서 아직 못 들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가 깨어났어요. 민호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민호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하세요. 병실로 들어가니 철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경숙 씨, 괜찮아요? 누가 이런 짓을? 철민이 힘겹게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갑자기 집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경숙 씨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더 큰 일이 날 거라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혹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요? 얼굴은 안 봤어요. 복면을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철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경수가 이제 알겠어? 누군가 너희를 떨어뜨리려고 해. 누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가장 믿지 못할 사람. 철민이 퇴원한 후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집으로 왔어요. 며느리 소연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였어요.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미리 연락도 없이.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수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 김철민이라는 사람 정말 만나지 마세요. 또 철민 이야기였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 이야기를 해?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 사람 빚이 5억이 넘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로 많은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서 쫓기고 있어요. 어머니가 위험할 수 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정말 철민이 제 돈을 노린 걸까요? 어머니, 저희가 함께 살아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 이 집을 팔고 서울로 와서 함께 사세요. 갑자기 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기꾼들이 또 올 수 있어요. 소연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하세요. 그 사람이 또 접근할 수도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은 후 민수와 소연은 돌아갔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이야기해요.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수가 속지 마.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가 거짓말하고 있어. 철민을 모함하고 있어. 왜요? 집 때문이야. 이 집값이 많이 올랐어. 집값이요? 이 오래된 집이 얼마나 한다고.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 집값이 몇 배로 뛸 거야. 재개발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민수가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경숙이 너를 서울로 데려가서 이 집을 차지하려는 거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철민을 위협한 것도 민수야. 민수가요? 민수가 사람을 시켜서 철민을 때렸어. 너한테서 떨어지라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있나요? 아, 네.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언제부터 알려진 일이에요? 한 달 전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 민수가 철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 때와 일치했어요.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이 집 값이 얼마나 돼요? 재개발 확정되면서 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시세로 10억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10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민수가 이 집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그때 철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숙 씨 괜찮으세요? 어제 민수 씨가 우리 만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민호가 들었어요.
병원에서. 민수가 민우에게 뭔가 말한 것 같았어요. 철민 씨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죠. 공원에서 만난 철민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보였어요. 철민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정말 제 재산을 노린 거예요. 철민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그렇게 말해요. 철민 씨가 제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경숙 씨,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좋아해서. 철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믿어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누가요? 민수일 수도 있어요.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재개발 이야기 알고 계세요? 네, 들었어요. 집값이 많이 오른다면서요. 민수가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를 멀리하라고 하는 거군요. 철민 씨를 때린 사람들도 민수가 보낸 걸 수도 있어요. 정말요? 목소리가 익숙했다고 했잖아요. 철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중 한 명이 민수 씨 목소리 같기도 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민수야, 솔직히 물어볼게. 재개발 이야기 알고 있지?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로 가길 바라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이 집을 차지하고 싶은 거지.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철민 씨를 때린 것도 너야? 뭐라고요? 사람을 시켜서 철민 씨를 폭행한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인정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충격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니.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돈이 필요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갚지 못하면 집도 잃어요. 그래도 그런 짓을 할 이유는 없잖아. 어머니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재개발 보상금도 나눠 가져야 하고. 민수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너는 내가 행복한 건 생각 안 해? 그것도 생각했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때려도 돼? 민수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철민 씨한테 가서 사과해. 네. 그리고 폭행 사건도 자백해.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잘못한 건 책임져야지. 민수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민수는 철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서에도 가서 자백했어요. 철민은 민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들이니까 이해해요. 저도 아들 있으니까. 철민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어요. 민수는 벌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일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철민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숙 씨,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사람이 없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철민 씨,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철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봐요. 무슨 얘기요? 결혼 얘기요. 갑작스러운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철민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또 반대할 텐데. 민호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는데 찬성한다고 했어요. 정말일까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남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경수가 이제 행복해도 돼. 여보. 나도 철민을 좋아해. 좋은 사람이야. 정말요? 그래. 너를 잘 돌봐줄 거야. 그럼 이제 안녕인가요? 아니야.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간섭은 안 할게.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후 철민에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해요. 철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네.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철민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오랫동안 잊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화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셔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민수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고마워 민수야.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민수도 많이 반성한 것 같았어요. 소연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어머님 예쁜 드레스 입으세요. 이 나이에 드레스를 입어야 하나? 당연하죠. 신부잖아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철민의 아들 민호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고마워 민호야.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올렸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신부가 아름다워요. 철민이 말했어요. 이 나이에 뭔 아름다워요. 제 눈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결혼식은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걸었어요. 행복해요, 철민 씨. 저도요, 경숙 씨. 이제 부부인데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맞나?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여보라고 할까요? 좋아요.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니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제 집으로 이사 왔어요. 이 집이 더 넓고 좋아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산책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어요. 가끔 다툴 때도 있었지만 금방 화해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래요. 그러게요. 재개발 보상금도 받았어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요? 반은 아이들 주고 반은 우리가 쓰며 살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수와 민호에게 각각 일부씩 나눠주었어요. 두 아들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후였습니다. 잠자리에서 철민이 말했어요. 경숙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전화했던 그날 밤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 일이 없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경고하는 꿈이었어요. 무슨 경고요? 경숙 씨를 조심하라는. 아니, 정확히는 경숙 씨 주변을 조심하라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저도 그날 밤부터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정말요? 네. 남편 목소리 같았어요. 철민 씨를 조심하지 말라고 민수를 조심하라고. 철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신기하네요. 우리 둘 다 그날 밤부터 혹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를 도와준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저한테 경숙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정말요? 꿈에서요. 경숙 씨와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니 신기했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사랑을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저도요. 결혼한 후로는 꿈도 안 꿔요. 할 일을 다 한 거겠죠. 그런가 봐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수가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이제 정말 안녕이야. 여보 고마워요. 철민 씨를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야 해. 나도 편안히 갈 수 있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안녕히 가세요. 너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이 말했어요. 어젯밤 아내가 꿈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고맙다고. 저를 좋은 사람한테 보내줘서 고맙다고. 좋은 사람이라니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철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경숙 씨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렇게 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아픈 날도 있지만 서로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민수도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었어요.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묻습니다. 민호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에겐 손자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집안에 웃음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 철민이 말했어요. 경숙 씨 후회 안 해요. 뭐요? 저랑 결혼한 거요. 혼자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전혀 후회 안 해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는 맛을 알았어요. 저도 그래요. 경숙 씨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만약 그날 밤 이상한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의 거짓말에 속아서 철민을 멀리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돌아가신 남편과 아내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목소리 덕분에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오늘도 철민과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갑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보며 손을 잡고 걸어요. 여보, 내일은 뭐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저도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들려온 목소리의 정체는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새로운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